남편이 아내를 지지하는 만큼 남편도 아내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인가? 남편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늘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좀 과격하긴 한데 결혼하고부터 성격이 더 나빠졌어.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매일매일 나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 일주일에 3일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해주신 어머니, 시댁이 같이 살아서 당연히 돌봐주기도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쉬면 남편 헛웃으니 투덜대고 편한 알바도 하고 맨날 쉬기도 한다. 일주일에 며칠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응나 죽으면 여자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으로 말했지. 쉬운 알바는 힘들고 교대 근무할 일도 많고 난 손님을 직접 상대해야 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은 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부보다 사업가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쓰나요? 넌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싶어. 엄마랑 놀고 싶어. 내 인생을 너와 바꾸면 좋겠어. 그는 웃기 시작했어. 나는 돈을 쓸 수 없지만 나는 대부분의 돈을 집과 나머지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 저축해놨어. 상관없어. 특별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내가 없으면 넌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나한테 좀 더 감사해야 하지 않나.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대화를 했고 지쳤어. 물론 우리가 대부분 남편이 벌어온 돈 덕분에 살아온 것도 사실이고 그것에 감사했지만 남편이 나에게 말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항상 옳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화를 낸다. 요즘은 얼굴만 봐도 화가 난다. 부부는 밖에 나가도 서로 응원해야 한다. 나를 나쁜 아내인 것처럼 말한다.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에 그가 상사에게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사의 아내를 칭찬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바하느라 바빠서 엄마를 돌보느라 바빠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못해서 나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면 당연히 화를 낸다. 저를 놀리기 위해 남편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다지 보살핌을 받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녀는 스스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조금 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했고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집에 남겨두는 것이 두려웠지만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도 남을 만큼의 돈이라는 것도 최근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최고라는 걸 강하게 느꼈어요. 가족을 돌본다고 큰 소리로 말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익숙해졌지만 언제 터질지 몰랐다. 이혼이라는 말이 자주 머릿속에 맴돌았다. 우리 나이에 이혼은 쉽지 않았어. 남들이 걱정할 텐데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좀 한심하기도 했고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버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 그게 어쩌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달리 갈 데가 없었다. 부모님이 너무 엄하셔서 이혼을 안 했을 것 같다. 아버지도 집에서 헛웃음처럼 행동하셔서 이혼이 어려울 걸 알았어요. 아마도 모든 변명은 남편과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말하니까 겁이 나서 깨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일란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아직도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헛웃으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냈다고 멍청하게 굴지 마. 너 우리 엄마한테 집안일 다 시키잖아. 응, 다 알아요.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응, 허드레실은 내가 다 하는데 거짓말. 그만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 하루 종일 일하는데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엄마가 집안일 하게 할 수 있어? 실패한 아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 그 사람에게 말했어. 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어. 넌 뭔가 오해하고 있어. 내가 집안일을 다 해. 어떻게 감히 내가 실패자라고 말하냐. 당신이 게으른 건 알아요. 당신이 엄마처럼 옷을 깨고 당신의 요리 맛이 엄마의 것과 같은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가 소리치는 것을 모두 숨기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너희 엄마한테 강요할 것 같아. 너희 엄마가 나한테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도 빨래도 똑같이 하고 요리도 엄마가 가끔 도와주는 것 같은 맛이 나기 시작했는데 90%는 내가 직접 하는 것 같아 안 된다고 대답했어. 내 말을 믿거라. 넌 나한테 절대 감사하지 않을 테니 우리 엄마를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 이 마녀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짜증나서 대화를 끝내기로 했어.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 실수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내일 일어나면 확인해봐. 나 지금 아침 근무라 자러 갈 거야 라고 말하고 방에서 나갔어. 침실이 따로 있어서 탈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내 방에 들어갔지만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여기서라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다. 물론 여전히 화가 난다. 내 감정이 곧 한계에 도달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앞으로 며칠 안에 변하지 마세요. 아마 정말로 그 사람과 이혼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이 시점에서는 나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어났을 때에도 허드슨이 나한테 소리 지른 건 그 다음 날에도 못 참았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최대한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집 주변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나에게 더 이상 세탁소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저녁 식사 때 더 이상 미리 준비된 반찬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시간이야. 매일 진공 청소기로 청소해야 해. 감히 먼지 한 방울도 남길 수 없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서투른 게으름 뱅이 아내는 나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나는 느꼈습니다. 내 한계에 완전히 도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며칠 아침에 마침내 인내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허드슨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본 모든 것을 설명했고 날 말릴 수가 없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됐지만 그 사람이 허드슨의 엄마였으니 그날 밤은 예상대로 그녀를 돌봐야 했을 것이다. 허드슨이 집에 오자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했다. 나도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들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헤어졌나요? 이혼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나요? 그가 진심이 아니냐고 묻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대답했습니다. 총 내가 조금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나에게 그렇게 소리친 게 처음이 아니었어. 나는 그동안 참아왔는데 한계에 도달해서 떠났어.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드니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당신이 지나치게 과장해서 그의 목소리가 약간 멍청하게 들리네요. 엄마가 널 잃고 싶지 않다고 혼나서 내 나이에 부모님한테 혼나서 사과하러 오라고 혼났어. 너무 한심해. 허드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진짜 차갑게 쳐다봤어. 난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널 대하는 방식이 끔찍했어.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항상 너를 무시했지. 가정을 지키는 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물었던 것 같아. 내가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만 이 집을 계속 함께 유지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이혼하고 싶어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후회해도 대답은 너무 늦었어. 전화로 말했지만 한계에 도달했어.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다. 더 이상 너랑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릴리안 집에 같이 가라고 했어. 엄마도 그래.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면 상황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어쨌든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이므로 당신이 그녀를 직접 돌봐야 합니다. 나에게 고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내가 돈에 대해 옳았어. 그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눈살을 찌푸렸지. 맞아.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후로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죠. 당신은 너무 냉담한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그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금까지 사과 못해서 미안해.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너보다 내가 중요한 척했어. 네가 날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마지막 기회를 원해. 눈물이 차올랐어. 그 사람 눈빛이 처음이라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또 내 마음이 한계에 부딪혀서 거칠게 대답했어.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허드슨이 이혼 서류 건네줬어. 진심이면 내가 작성해 줄 텐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다시 제게로 와주세요. 허드슨이 그러더니 엎드려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 느낌도 안 들었고 확실히 이게 나를 망설이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확신이 있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이혼하자.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너 눈물 흘리며 애원한 거 정말 후회 안 할 리가 없잖아. 너 없인 못 살아. 너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야. 쟤 진짜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멀어진 느낌이 든다. 전에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지금까지의 일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도 않을 테니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더 행복할 테니 이혼하자. 내 말을 듣고서야 그 사람은 그걸 깨닫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는 침묵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집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미 떠난 막차를 집으로 보냈으므로 그가 확신합니다. 호텔에 묵었지만 반대로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집에 왔을 때 기분이 나빴으면 좋겠어요. 집에 왔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 허드슨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전화해서 내 아들이 너한테 잘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가 좋았다고 해서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를 위해 내 생명을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상충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면 노인 요양원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 계획을 생각해낸 것 같지만 허드슨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다행이지만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